요즘 범죄 조직 연루설과 중국 간첩설 등 각종 의혹으로 필리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앨리스 고어 반반 시장에 대해서 7월 10일 법원이 자산 동결을 명령했고 11일 상원이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이 인물에 대한 의혹과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배경 지식으로 포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포고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 오프쇼어 게이밍 오퍼레이터의 약자로 쉽게 설명하면은 필리핀에 기반을 두고 해외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온라인 카지노입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필리핀에 세수중대였습니다. 중국은 개인이 도박하는 것이 불법이고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조건부로 외화 획득을 위해서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법률의 회색지대에서 영업하는 구조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불법 도박 산업 규모는 1조 인민폐, 원화 190조 원 규모이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차지하면 엄청나게 논하는 사업이었죠. 자연스럽게 이 포고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극적 주체는 역시 중국의 도박 자본과 폭력 조직들이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얻고 영업을 하던 라이센스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던 간에 필리핀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필리핀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온라인 카지노를 열고 중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는 포고가 필리핀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의 오피스 공간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고로 인해 유입된 중국인들은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중국의 카지노들의 성향이 변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도박 수입이 격감하기 시작한 시점부터입니다. 이 그래프는 필리핀의 도박 사업 규제 기관인 파코의 수입 그래프이고 여기서 보이듯이 코로나 기간에는 수입이 격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수입이 줄어든 중국의 포고들은 사기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합니다. 이런 조직들이 주로 하는 스캠은 돼지 도살 스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로맨스, 가상화폐, 취직자리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일단 자신들의 시설에 들어오면은 감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도록 강요하는 사기 방식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필리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같이 중국계 카지노 사업자들이 진출한 나라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생기던 현상이었습니다. 필리핀 타르라크 반반시청 바로 뒤에 위치한 포고용 대형 업무단지인 바오프 단지는 10헥타, 약 3만 평의 부지에 36개의 건물과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 각종 상가, 그리고 탈출용 지하 비밀 통로까지 있는 거대 시설이었습니다. 이 단지에 입주한 준휘안 테크놀로지는 외관은 온라인 카지노 업체였지만 사실상 돼지 도살 스캠을 주력으로 하던 사기꾼 소굴이었습니다. 이 바오프 단지라는 게 드론샷으로 보면 더 기괴한데 여기 앞에 보이는 빨간 건물은 반반시 정사이고 바로 뒤에 광활한 부지에 보이는 건물들이 바오프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바로 뒤에 거대한 스캠 소굴이 있는 것입니다. 24년 2월 25일 이 시설에 구금되어 타인에게 사기를 칠 것을 강요당하던 베트남인 피해자 응우엔 민둑이 탈출에 성공해 경찰에 신고했고 3월 1일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2명의 자국민이 잡혀있다고 필리핀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건 이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해 이 시설이 돼지도살 스캠의 온상이라는 소문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됩니다. 3월 13일 심야 필리핀 대통령 직속 범죄수사위원회가 이끄는 군경합동팀이 인신매매 혐의로 준위안 테크놀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에는 총 875명, 필리핀 국적 371명, 중국 432명, 베트남 57명, 말레이시아 8명, 대만 3명, 인도네시아 2명, 루안다 2명이 구출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돼지 도살 스캠의 증거인 사기용 시나리오 대본, 다량의 심카드, 수십 대의 휴대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있던 금고를 열어 730만 페소, 한국 돈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현금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외국인과 1명의 필리핀인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반반시 시장이었던 앨리스 고어와 이 포고 간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오프 단지의 세탁 용역에 대한 청구서가 앨리스 고어의 이름으로 청구된다든지 바오프 단지에 주차된 차량 중에 앨리스 고어 소유의 2019년식 포드 익스피디션이 발견된다든지 같은 증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가 쏟아지자 3월 25일부터 필리핀 상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필리핀 국적자라고 주장하는 앨리스 고어가 말하는 본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앨리스는 중국인 아버지 고어 찌안중, 필리핀 이름 안젤리토 고어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1986년 7월 12일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가 17살에 이루어집니다. 앨리스 구어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받았고 가업인 양계 양돈을 돕느라 학교 다닌 기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앨리스는 지역 양돈협회에서 활동했으며 35살 되던 2022년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반반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당선됩니다. 이런 자신의 배경에 대한 주장들은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다 반박당하게 됩니다. 당선된 이후에는 소도시의 시장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부를 과시합니다. 앨리스 구어 소유의 맥라렌이 전국 자동차 쇼에서 우승하기도 했으며 그 외에 수많은 자동차들을 소유한 것을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롤스로이스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24년 5월 7일부터 필리핀 상원에서 앨리스 구어와 관련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청문회에서 앨리스 구어와 포고 사이의 관계와 앨리스 구어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의혹이 제기됩니다. 우선 포고 관련 의혹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오푸 단지를 만든 부동산 시행사 바오푸 랜드 앤 디벨롭먼트는 20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앨리스 구어가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앨리스 구어는 이에 대해 단순한 투자자였고 출마 전에 지분을 처분했다고 변명합니다. 준유안이 압수수색으로 털리기 전에 바오푸 단지에는 홍성 게이밍 테크놀로지라는 포고 업체가 인터넷 사기, 인신매매, 필리핀 정부에 대한 해킹 등의 혐의로 2023년 2월에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받았고 형식상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구어는 홍성 게이밍 테크놀로지의 온라인 카지노 인허가의 신청자였습니다. 몇 달 뒤 그 잔당들이 다른 발기인들과 등기 임원을 내세워 준유안 테크놀로지를 설립했고 여기가 압수수색 당하면서 앨리스 구어 스캔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홍성 게이밍 테크놀로지의 인허가 신청서의 전화번호와 또 다른 포고인 럭키 999 사우스라는 업체의 전화번호가 완전히 같은데 이 전화번호가 앨리스 구어의 번호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럭키 999 사우스라는 것도 인허가는 온라인 카지노로 받아놓고 실질은 돼지 도살 사기를 하던 스캠 업체였고 여기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대량의 중국 인민해방군 군보, 인민해방군 훈장, 권총과 실탄이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앨리스 구어 본인의 신상에 대한 질의응답은 대참사였고 이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맞는가 수준의 답변이 속출했습니다. 출생신고가 17살이나 돼서야 이루어진 데 대해서 앨리스 구어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놓쳤다고 변명했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17년간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은 필리핀 기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앨리스 구어는 자신의 필리핀 국적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름도 제시하지 못했고 부모의 결혼 관련 기록도 없었으며 자신이 태어난 집이 어디인지도 대답하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홈스쿨링 프로그램을 받았는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대답조차 못하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필리핀 정치에 침투하기 위해서 심어둔 첩자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혹들에 필리핀 네티즌들도 흥분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반시 웹사이트에 올렸던 앨리스 구어 어머니의 생일 축하 포스팅이 발굴되었는데 그 어머니 모습이 아무리 봐도 필리핀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고 화교들 대상 중국어 신문에는 앨리스 구어의 당선을 축하하는 기사가 발굴되었으며 앨리스 구어가 헬리콥터 1대, 차량 12대, 은행계좌 36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록에 따르면 2010년부터 앨리스 구어는 11개의 회사의 발기인이나 대주주였습니다. 이 말은 앨리스 구어가 24살부터 사업을 해왔다는 소리가 됩니다. 첫 청문회부터 일반 상식을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이 계속 나오자 필리핀 법무차관은 기소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립니다. 5월 20일에는 필리핀 내무부에서 앨리스 구어를 반반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지역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정지시킵니다. 같은 날 언론에 나온 앨리스 구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변명한데 이 내용이 압권인 게 자신의 아버지와 필리핀 가정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주장했으며 중국 스파이설을 부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필리핀 정치권을 뒤흔든 스캔들이 되었으며 국민들의 관심 속에 5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개발한 시행사인 바오푸 랜드 앤 디벨롭먼트는 설립 발기인들 중 상당수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앨리스 구어, 장 루이진,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자 림바오잉, 황지향입니다. 그런데 장 루이진과 림바오잉은 싱가포르에서 30억 싱가포르 달러, 한국 돈 약 3조 원을 세탁한 사상 최대 돈 세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또 다른 설립 발기인인 황지향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 중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총 4개의 다른 국가의 여권과 캄보디아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코로나 백신 패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오푸라는 회사 자체가 범죄자들이 모여 만든 부동산 예발 회사였던 것이고, 이 바오푸가 만든 시설에 입주한 회사들도 전부 다 앨리스 구어 가족들이 주도하는 돼지도살 스캠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앨리스 구어 아버지의 국적이 중국인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어머니 국적은 앨리스 구어가 시장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필리핀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국 국적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필리핀 법에 따르면은 필리핀 국적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필리핀 국적인 경우에 주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면은 앨리스 구어의 출마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어 씨는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청문회부터 앨리스 구어는 필리핀인 어머니 아멜리아 레알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앨리스 구어의 이런 주장들도 증거에 의해 다 부정되게 됐는데, 첫 번째 이유로 아멜리아의 출생기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필리핀 통계국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둘째, 아멜리아 이름이 적혀져 있는 자식들 3명의 출생신고 서류마다 결혼한 날짜가 다 다른 날짜가 적혀져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앨리스의 실제 생물학적 어머니는 중국인 린 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과거 서류들에서도 린 웬이가 안젤리토 구어의 아내이자 앨리스 구어의 어머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년간 170번을 안젤리토 구어와 함께 일여행한 기록이 나왔으며, 수많은 기업의 등기사로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필리핀 상원의 조사에서 앨리스 구어의 진짜 이름과 정체도 드러납니다. 진짜 정체는 1990년 8월 31일에 태어난 중국인 고화핑이고, 투자이민 비자 신청 서류상 어머니는 린 웬이였습니다. 홈스쿨링으로 학교를 다녔다는 앨리스 구어와는 달리 고화핑은 화교들이 다니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고화핑 의혹에 쐐기를 박아버린 것은 필리핀 수사기관에서 앨리스 구어와 중국인 고화핑의 지문이 일치한다고 한 발표입니다. 이렇게 필리핀 사람 아니고 중국 국적자인 것이 확정되자 필리핀 수사기관은 앨리스 구어의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재판이 끝나면 중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화핑 스캔들에서 최근에 두테르테 정권의 대통령 대변인이었던 헨리 로크가 고화핑 관련 포고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상원에서 포고를 금지하자고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재무부에서는 이 금지 안건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고가 세수 측면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너무 작은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어떤 이상한 전개가 이어질지는 궁금하지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